관건은 환율이 얼마만큼 빠르게 안정화를 좀 가져갈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환율이 1,400원대 초중반까지 좀 내려갔을 때 외인의 매수세가 5월 초기에는 굉장히 좀 크게 유입이 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환율의 상승 기조는 유가와 이제 상당한 좀 연동 구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환율의 상방을 상당히 좀 유인한 그런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이러한 리스크가 완화가 좀 되거나 해소가 좀 된다면 환율의 하향 안정화 부분들은 외인의 수급 개선 관점에서도 뭐 상당한 좀 기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데일리경제TV 구독자 여러분, 기업공시연구소 변형의 대표입니다. 명확한 투자 인사이트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일단 드라마틱한 성과는 좀 없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좀 리스크가 좀 될 만한 우려감들, 특히나 뭐 관세가 타결되지 않고 이게 또 다시 한번 좀 재현되면서 시장이 좀 불안한 수급을 좀 유입시킬까, 이제 그런 우려감들은 좀 해소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일기 시점 때는 시진핑 주석이 한 2,500억 달러 규모 정도로 이제 선물 부따리게 좀 나왔는데, 이번에는 큰 그런 뭐 계약의 어떤 성과들은 좀 미진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의 일방적인 어떤 구조에서 일단 뭐 비등한 격상한 어떤 경쟁자 관계를 좀 부상했다라는 어떤 차이가 좀 있고요. 이번 성과를 좀 보면 300억 달러, 이제 한화 규모에서 한 41조 규모의 이제 소비재 부분에 대한 관세 완화 가능성도 좀 높아졌는데, 뭐 생활 가전이라든가 의류 완구 부분에 대한 관세 부분들을 좀 낮추거나 2026년도 연말까지 관세에 대한 부과를 좀 유예하는 그런 방안으로 좀 연장됐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여기 대해서 뭐 미국의 물가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한 전략이 좀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뭐 중간 선거 같은 그런 이슈들을 약간은 좀 고려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히토류 수출 통제 부분들에 대한 조치도 일단 뭐 지난해 10월과 좀 유사한 흐름에서 1년 정도 더 연장이 좀 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성과적인 측면들은 엔비디아의 AI 칩이죠. H20보다는 좀 사양된 H100이라든가 H200에 대해서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일부 좀 완화된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좀 있었고요. 대중 뭐 무역 적자에 대한 해소 방안들은 뭐 중국이 대규모 보잉의 뭐 비행기를 좀 구매하는 부분들, 특히나 뭐 쇠고기라든가 미국산 콩 같은 대두에 대한 어떤 수입 요건들을 크게 좀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아직 뭐 명확하게 관세율에 관련된 구체화된 성과는 좀 없었지만 합의 가능성 관점에서는 펜터닐에 대한 보복 관세 부분들이 한 20% 정도 제시가 좀 됐는데, 이 부분이 10% 정도 좀 인하된 성과들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반도체 업종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한 가지 좀 노이즈가 좀 됐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가 완화가 되면 국내 메모리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물량 공세 때문에 저사양 칩에 대해서는 일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해당되는 우려감들은 좀 기후에 좀 불과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AI 학습기용, 뭐 가속기용에 들어가는 뭐 초기 모델보다는 좀 완화된 H100이라든가 H200 모델에 대한 수출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의 이제 추가적인 중국향 매출에 대한 어떤 확장 부분이기 때문에 메모리 기업들에게는 뭐 상당히 좀 기회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고, 엔비디아가 과거에 이제 중국향 매출 포션이 한 전체 매출의 20에서 한 25% 정도 좀 차지를 했었거든요. 이 요건들이 뭐 과거만큼은 좀 아니겠지만 상당히 이제 중국향에 대한 매출이 다시 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은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수요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큰 기대적인 어떤 성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젠슨왕 합류 이후 AI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네, 전체 한 매출 포션의 2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좀 시작되면서 일단 가이던스 부분에서 제시가 된 이 매출 수치 부분에서는 뭐 중국향 매출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제외가 됐었죠. 이 요건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분기에 중국향 H100이라든가 H200에 대한 어떤 매출 부분들에 대한 가이던스를 포함시킬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포함시키게 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셈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 급등이 좀 나왔던 이력이 있었고요. 이런 기조는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상당한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사양 칩에 대한 집중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HBM3 미만의 구간에서 뭐 형성되고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 칩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중국향 수요 연동 물량들과 함께 좀 가격 상승 기조도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해당되는 성과가 정말 뭐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이제 합의에 대한 성과로 좀 도출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2분기부터 중국향 AI 칩에 대한 수출 부분들이 좀 허용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2분기 실적, 그 다음에 하반기 실적까지에 대한 외형 가치 부분들은 다시금 좀 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코스피 1만 전망을 내놨는데요.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장중 8,000선 돌파를 좀 했었죠. 10,000포인트까지 8,000선 기준에서 보면 한 25% 정도가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전체 비중을 보면 25%에서 한 26% 정도 좀 작용을 하고 있죠. 최근에 뭐 반도체 투톱의 수급 쏠림이 이제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일단 뭐 10,000포인트까지를 좀 가정할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오른다면 뭐 이 두 종목만 상승을 한다는 전제로 보면 현재 구간에서 한 50% 정도만 더 상승을 하면 10,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는 거의 뭐 유력한 그런 상태고요. 이건 뭐 별개로 해서 뭐 현대차를 좀 비롯해서 코스피 안에 있는 뭐 대형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 부분들이 같이 좀 동조돼서 좀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충분히 돌파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좋고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치가 거의 뭐 2배 육박하는 영업이익 추정치를 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의 기대 요인들만 좀 감안을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재 주가 대비 한 50% 정도에 대한 상향 가능성들은 충분히 좀 가능성 있는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10,000포인트 이건 좀 예측이 좀 불가하겠지만 최소한 3분기 이전까지 10,000포인트의 달성이 좀 유력한 시나리오들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소형주 하락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중심의 수급 쏠림이 좀 심한 것 같아요. 5월기쯤에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었고 같이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동안 좀 오르지 않았던 섹터군들에 대한 조정폭이 좀 컸죠. 지금 현재도 오늘 뭐 반도체 투톱이 좀 일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이라든가 그 이외 종목군들 오늘은 뭐 로봇주를 좀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조정폭이 투톱에 비해서 더 크다는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 수급의 쏠림들이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에 좀 집중이 좀 되다 보니까 이 위주가 뭐 좋게 평가를 할 때는 뭐 지수 상승에 대한 어떤 기회점이 더 크게 좀 작용될 수 있는 것. 다만 이제 상방에 대한 제한도 SK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자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부분들은 지수의 하방들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지수의 연동 효과는 좀 좋다. 다만 이제 코스닥의 전반적인 수급 요건들은 너무나 이제 주도주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크게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발 움츠린 5월 증시, 변동성 속 수익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좀 우려되는 포인트가 5월 기점 최근 한 6거래일 정도 외인의 매도세가 좀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의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이제 외인의 매도세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이 90% 정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던 외인의 매도세가 한 80% 정도 코스피 지수의 외인 이탈 비율로 좀 차지가 좀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던 일부 섹터군들에 대한 외인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비해서는 매도폭이 좀 크진 않지만 전반적인 수급이 측은 고점 형성에서 외인의 이탈세가 좀 가중되고 있고 이 기조가 3월달과 좀 유사한 흐름들을 아직까지 보이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 전체 외인의 매도세가 한 40조 3천억 정도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환율이 좀 환율이 이제 급등했던 7거래일 기점에서 한 21조, 거의 절반 이상의 환율 급등 시기가 좀 맞물리면서 외인의 매도세가 더 커졌던 좀 차이가 있었고, 아직은 뭐 1,500원대까지는
돌파하는 시그널들은 좀 아니지만 지금 1,400원대 거의 뭐 후반에서 형성되고 있는 환율은 외인 수급 이탈의 어떤 기여폭이 좀 크다는 관점에서 좀 부담의 요인들이 좀 되고 있지 않나. 다만 앞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외인의 매수세가 어떻게 좀 전환이 되고 있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지수의 추가적인 상방을 좀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좀 수급 자체가 외인이기 때문에 외인의 수급 방향성에 따른 섹터별 접근도 좀 유효한 시점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현금 비중에서는 저는 최소 30%에서 40% 정도를 좀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전체 투자 금액을 한 60에서 70%를 투자 원금의 100%로 좀 보고 있고,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면 뭐 이게 주가가 뭐 급락을 하면서 또는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추가적으로 좀 매수한 자금도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급등하는 구간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불타기라고 하죠. 상승 구간에 좀 진입할 수도 있는 자금으로 좀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30-40% 정도에 대한 현금 비중은 현재 상승장 구간에서 필수적인 요건이 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하락 구간,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대세적인 어떤 조정기에 좀 들어간다면 저는 현금 비중은 한 50% 정도 이상은 최소 좀 유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하락할 때 좀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하락 구간에 대처하지 못해서 평단에 대한 부담들이 좀 생길 때 향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평균 단가를 좀 낮추면서 전략적인 어떤 투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승장과 이제 하락장에서 현금 비중에 대한 비율은 좀 다르게 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동향 및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현재까지의 시점은 반도체 투톱의 외인의 매도세가 현재는 좀 집중이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1월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외인의 수급을 보면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많습니다. 다만 작년 3분기에서 4분기로 좀 넘어왔던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또 외인의 매수세가 상당한 좀 기여를 했다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건은 환율이 얼마만큼 빠르게 안정화를 좀 가져갈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환율이 1,400원대 초중반까지 좀 내려갔을 때 외인의 매수세가 5월 초기에는 굉장히 좀 크게 유입이 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환율의 상승 기조는 유가와 이제 상당한 좀 연동 구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환율의 상방을 상당히 좀 유인한 그런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이러한 리스크가 완화가 좀 되거나 해소가 좀 된다면 환율의 하향 안정화 부분들은 외인의 수급 개선 관점에서도 뭐 상당한 좀 기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